1894년 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이 내건 강령 중 하나는 구병입경 진멸권기였다. 병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 있고 귀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이 구호에는 당시 서울의 권귀들에 대한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이보다 100년 전 정조는 과거에 급제하는 자들이 모두 서울 남산과 북악 사이에 사는 집안 출신뿐이라며 당시 상황을 개탄했다. 이는 단순히 교육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답안지에 암호로 가문을 표시하거나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심지어 대리시험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의 이른바 명문가 자제들은 20살도 되기 전에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시골 선비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고도 급제하지 못하거나 급제에도 미관말직을 전전하다 그만두어야 했다. 더구나 서울의 명문가들은 혼인, 사제, 친구관계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부인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19세기) 서울은 이들 기득권 세력이 흥청망청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공간이었으나 농촌은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밀란의 공간이었다. 소장농과 자장농뿐 아니라 시골 양반들까지도 서울의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품었다. 이것이 결국 조선 왕조 멸망의 전조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농민들이 자신들보다 조금 나은 처지의 이웃에 대한 시기심을 넘어 결국 자신들의 고통 원인이 진짜 기득권 세력인 세습권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선동이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원한을 살 수 있는 일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들만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찢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좌절을 겪는 반면 부모의 덕으로 쉽게 취업하여 승승장구하는 극소수가 존재한다. 아버지의 연줄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취업해 2년 만에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인턴 사원으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젊은이도 있다. 자동 판매기 커피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반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을 챙긴 권력자는 무혐의 처리되는 현실이다. 경쟁의 영역을 초월한 이들,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이들은 공사의 경계도 무시할 만큼 오만하고 방자하며 그들끼리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습 기득권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국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강력한 힘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특권의 세습 질서가 흔들린 데서 비롯되었다. 천민의 자식이 귀족의 자식을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사회 곳곳에서 넘쳐났다. 그런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죽이는 행위다. 정규직 노동자를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하여 비정규직과 같은 처지가 되라고 요구하는 시대에서는 진정한 발전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진짜 기득권 세력의 관행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둔 특권의 카르텔이다. 진짜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붙여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신성불가침의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일 뿐이다. 신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결코 희망이 싹트지 않는다. 진정한 사회 발전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